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주입의 구리본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부팀장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36중학교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 다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중으로 아마 여러분들 시험이 전부 다 끝나셨을 텐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푹 쉬시고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풀어봤는지 아니면은 뭐가 좀 부족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항 분석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총 22문항으로 나오게 됐고 선택형은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은 4문항, 그리고 항상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제곱근과 실수랑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 파트로 단원이 2개의 단원이 나왔는데요. 제곱근과 실수 파트에서 조금 더 문항 배치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 저는 되게 쉬웠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단원은 중에서 중상 정도가 되고 인수분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일단 박수부터 치고 갑시다. 이번에 우리 학원 친구들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저희 재원생 중에서 100점만 총 1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은 시험이 되게 쉬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문항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실히 작년을 조금 까내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번 올해 중3 친구들은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너무 느낌이 좋고 다들 열심히 잘 해주고 있고 훌륭하게 잘 공부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듬직하게 믿음직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아마도 1개 정도 틀린 친구들, 그리고 그 1개도 사실 논술형에서의 좀 감점 정도만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1개나 2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상위권에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배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좀 신기한 느낌이긴 한데 배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난이도를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만 한번 골라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좀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풀이는 제가 여기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풀이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식 10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 그림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익숙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림 그대로 따고 문제만 살짝 조금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과 관련된 제곱근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EF랑 CF의 비율이 3대4라고 했기 때문에 EF랑 CF의 길이를 비례상수 잡고 3K, 4K로 잡은 다음에 넓이가 147이라고 한다면 전체 한 변의 길이는 7루트 3이 되고 AE랑 DE의 비율도 지금 6대 1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에 A2랑 D2의 기울이 전부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C에서 E까지의 보조선을 그리면은 3대4대 5짜리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냥 쭉 계산 흘러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EF랑 CF 길이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CF를 4K 그리고 EF를 3K로 뒀으면 사실상 이 문제는 그냥 K값 구하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이제 루트 6, 2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제 출처를 보아하니까 작년이죠. 2024년 3월에 나왔던 고1 모의고사 26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림 똑같은 거 보이시죠? 비율만 조금 달라졌는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였다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여러분들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한 번 이상씩은 풀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객관식 16번입니다. 저 사실 이 문제 출처 찾느라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 쌤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일단 문제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삼각형의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있고 격자점 문제라고 보통 불리우죠. 이 격자점 문제가 사실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사라진 지는 꽤 오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아마 이제 슬슬 조만간에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부활의 신호탄을 지금 딱 쐈기 때문에 이 격자점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라든가 미적분 1, 2 정도를 하실 때도 되게 자주 보게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요, 요 삼각형 내부에 자연수 콤마 자연수로 찍힐 수 있는 그 점의 개수가 총 몇
몇 개인가를 카운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OA 직선의 방정식은 2루트 2x인 거는 딱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0부터 카운팅하시면 안 되고요. 1부터 4까지 정도만 카운팅하시면 되겠죠. 요 AB 라인도 지금 이제 요 삼각형의 변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는 카운팅하시면 안 되고요. 1부터 4까지 차근차근 카운팅해서 개수 세보시면은 총 26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출처를 보아하니까 EBS 뉴런 고난도라고 하는 교재에서 나와 있는 문제더라고요. 사실 시중 문제집을 푸실 때 다들 EBS 교재는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EBS 교재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7번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학원 친구들이 되게 잘 풀어서 100점 많이 맞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풀었을 땐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을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맥시멈 펑션이랑 미니멈 펑션이라고 하는 최대함수, 최소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되게 많이 익숙하게 접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라지 M A, B라고 하는 게 작지 않은 수, 작지 않은 수라고 한다기보단 크거나 같은 수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스몰 m의 A, B라고 하는 거는 크지 않은 수, 작거나 같은 수.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크거나 같은 수의 루트 씌운 거,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씌운 거의 정수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스몰 m의 A, B는 크거나 같은 수, 작거나 같은 수의 루트 씌운 거에다가 정수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수 부분은 저희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가우스 값만 신경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못할까 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봤을 때, 일단은 조금 디테일하게 상황을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m11,x라고 하는 요 값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정확히는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 자연수랑 x와의 대소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우를 얘가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얘가 이 친구보다 작은 경우, 이 정도로 좀 나눴을 때, 얘가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논리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x가 1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둘 다 판단을 해봐도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x값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요 경우라고 한다면은 x의 루트를 씌운 거의 정수 부분이 2가 된다. 그러면 즉 루트 x는 2 이상 3 미만 제곱하시면 x는 4 이상 9 미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4, 5, 6, 7, 8 이렇게 총 5개가 이 범위, 이 조건도 만족을 하고 충분히 이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해 봤을 땐 아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푸신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당연히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도 사실 이게 꽤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 유형의 문제다 보니까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좀 경험치가 쌓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답을 좀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기도 보시면은 2개부터 6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개수가 많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문제도 출처를 좀 보아하니까 저희 학원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내신 시그니처 200에 94번. 지금 이게 위의 세모랑 아래 세모로 좀 표현하죠. 위의 세모랑 아래 세모라고 좀 표현을 달리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문제랑 표현은 일맥상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77X 더하기 36이 모든 개수가,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가 자연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A 값은 소수라고 문제 끝에 나와 있고요. 요거를 작은 순서대로 B랑 C라고 표현했을 때 저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시면 분모가 17로 통일이 됐잖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일단 B가 17과 관련된 어떤 숫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정말 다행인 상황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그러면은 저 맨 뒤에 있는 상수항인 36을 쪼개는 경우가
1 곱하기 36, 그리고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6 곱하기 6 이렇게 5개로 쪼개지는 것 말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정수였으면 여기서 다 음수까지 붙인 총 10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A도 소수기도 하고 자연수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 곱하기 A로 쪼개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A는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를 한번 다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X 더하기 1, X 더하기 36 아니면은 AX 더하기 36, X 더하기 1 정도가 되는 경우 전개를 해봤을 때 X의 개수가 얼마? 77이 되는 그 A 값이 소수로 딱 깔끔하게 나온다면은 걔는 OK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41이라고 하는 소수와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케이스는 전부 다 안 되는데, 네 번째 케이스에서 A가 이제 17, 17이 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답은 2개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또 차례대로 이제 B, C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작은 친구는 17, 큰 친구는 41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7분의 29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꽤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교재죠. 블랙라벨. 블랙라벨의 42쪽의 5번에 있는 바로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표현이 좀 간결하긴 한데, 방금 전에 문제는 여기에다가 좀 플러스 알파로 조금 살을 덧붙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작년 중간고사랑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 배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초반부는 크게 다르지 않다가 4.0점짜리가 4.1점짜리로 0.1점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6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있는 편은 아니죠. 쉬운 문제가 되고, 객관식 10번부터 12번까지 4.4, 4.5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1점씩, 0.1점씩은 살짝 올랐고, 반면에 이제 후반부에 배치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배점이 0.2점이라든가 0.1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전에 시험이라든가 뭐 작년 친구들은 아마 좀 어려운 문제를 틀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문제만 틀리더라도 바로 이제 90점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거기에서 좀 안전장치를 걸어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배점을 높였다는 거는 상위권 밑에 있는 친구들, 중위권이라든가 하위권 친구들의 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만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배점이 바뀐 게 점수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 시험지를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중위권을 위한 그 중간대 번호가 조금 더 문제가 두터워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영향이 좀 많이 있겠죠. 일단은 한번 이 학교에서 한 번에 좀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요 시험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잘 본 친구들이 많죠. 근데 아시다시피 3학년 파트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쉬운 단원이었기 때문에 잘 보신 거는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지만 자만하지 맙시다. 그 즐기는 거는 하루만으로도 충분하고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3학년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2개가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일 거고, 분명히 어렵게 나오겠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작정하고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100점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변별을 위해서라면은 기말고사 때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도 힘을 주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기말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중간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봤을 때는 다들 잘 맞은 친구들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저도 약간 그때는 살짝 좀 간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될 거니까 대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고득점 전략을 한번 본다면은 제곱근 실수 파트는 결국은 이제 웬만한 계산 문제들은 연습하시면 다들 맞을 텐데, 참고집 문제라던가 이제 그런 헷갈리는 문제들은 틀리는 친구들은 항상 이제 시험 때까지도 틀리더라고요. 틀리는 문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파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드릴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 파트는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수분해 파트도 결국은 공통수학 원 파트에서의 좀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3이랑
파책이랑 고1에서의 그 인수분해를 딱히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전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위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거고 분명히 고1 과정에서 있는 문제들을 중3 과정으로 내려서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중3, 고1을 구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거는 공통수학 원 문제니까 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고1 이상의 인수분해도 항상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는 느낌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팀장님들끼리 진짜 많이 고민해서 만든 교재거든요. 파이널 체크라고 해서 이미 고등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등에서도 시험 직전에 뭔가 조금 직전 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전 대비로 좀 더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봤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 바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정규 때 사용하는 파책이라는 교재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담을 봉투 그림이 되겠죠. 섹션 1, 2, 3로 나와 있는데요. 섹션 1은 정업판별이라고 해서 이제 헷갈리는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션 2는 이제 3.6중 아니면 뭐 다른 학교들의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되게 출제가 여러 번 된 것들 그리고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을 뽑아서 그 문제랑 실제 기출문제랑 비교를 한 그런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션 3가 저 왼쪽에 있는 봉투 모의고사가 될 거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총 3회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파책에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든 것들과 이번 출제된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유사한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시면요. 일단 여기에 지금 이번에 나왔던 객관식 12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객관식 15번 그리고 저희는 파책에 있는 7-1번 그리고 이번 논술형 2번 그리고 파책의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논술형 4번 그리고 이번 논술형 4번과 그리고 파책에 있는 27-1번 이렇게 유사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교재를 항상 학교에서는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의대반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반 친구들 화이팅 해주시고 의대반이 아닌 친구들은 좀 열심히 해서 의대반 올라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번 5월 달에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행사 2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대표님께서 이제 중3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입시 상담회, 입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고교학점제랑 고교 선택을 하는 기준에 대한 제시 그리고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명회를 참여를 못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 번은 같이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같이 들어오시는 게 정말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번에 5월 18일 일요일 날에 있습니다. 공통수학 학력평가 대회라고 지금 대회라고 적혔죠. 그냥 시험이 아니라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등수를 차등해서 잘 본 친구들한테는 어떤 상 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이고요. 공통수학 1 전범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단원인 다항식 파트랑 2단원인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D 계열 이상 저희 구리본원 기준으로는 이제 공통수학 1을 이제 심화를 듣는 친구들 이상부터는 전부 다 필수적으로 의무 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중3 친구들은 전부 다 응시를 해주시는 게 맞고 혹시나 보고 있을 중1 친구들과 중2 친구들 있다면은 의대 계열 친구들 이제 공통수학 1을 많이 좀 배운 친구들은 참여를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을 졸업할 때 되게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화면을 띄웠잖아요. 저는 이번 학교 시험도 당연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중요하지만 5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연휴 이렇게 있으면은 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뎌지고 되게 늘어지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이 시험을 진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번 5월 18일에 있을 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아니죠? 공통수학 학력평가 요거 반드시 연습 대비 좀 잘 하셔가지고 잘 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6중 해설을 맡은 양영민 부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